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탁그룹에서 리부구 사업하고 있는 라군맘 김경선입니다. 오늘 아침도 조금 쌀쌀하던데요. 4월에 눈이 오는 게 요즘은 기정사실인가 봐요. 매년 오는 것 같아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더니 날씨를 보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몰랐는데요. 요즘 들어서 나무들이 왜 새싹, 새 움을 틔우고 그리고 이제 봄꽃들을 피워냈는데 비바람과 눈을 맞으면서 견뎌내는 걸 보면 참 너희들도 힘들겠다. 너희들도 우리 사람처럼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폭삭소가수다 드라마를 반 정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엄마 애순이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딸 금명이하고 통화하고 나서 통화를 끊으면서, 딸들은 엄마한테 승질들을 많이 내잖아요. 짜증을. 그러면서 딱 통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지들만 컸지.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기 그대로인데 어쩌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메틸렌 블루, 나이하고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조금, 생뚱맞게 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게 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건강한 뇌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뇌가 예리하고 정신적으로 명확하며 기억력이 강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가능하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수준이 건강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뇌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심이며 우리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수치가 감소하고 주의력, 기억력, 정신적 명료성과 민첩성도 함께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뇌는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퇴화는 보통 30세에서 40세 사이에 시작되지만 우리는 먹는 음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환경 또한 뇌 퇴화가 얼마나 일찍 또는 늦게 시작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개선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집중력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고 싶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든 아니면 그저 뇌의 건강과 성능을 유지하고 싶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메틸렌 블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틸렌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근데 이 그림 흔히들 많이 보셨잖아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이나 동물, 또 곰팡이나 원생 생물을 포함하는 진핵 생물이 세포에서 발견되는 이중막으로 결합된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에너지 생산에서의 역할 때문에 종종 세포 발전소라고 불리기도 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 세포 대사 및 주요 세포 과정의 조절에 필수적이죠. 얘들의 독특한 구조와 기능은 세포 내에서의 모양이나 또 크기 및 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얘들은 핵 분열 또는 핵 융합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요구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진다고 해요. 에너지 소모가 큰 기관일수록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높다고 해요. 우리 인체 중에서 심장이나 근육세포가 가장 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약 5천 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우리 심장, 그리고 우리 근육 계속해서 쉼없이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별표꽃이 보시잖아요. 참고로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핵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말고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DNA의 돌연변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요, 엄마로부터만 유전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엄마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 유전적 영향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식습관, 생활 습관적 요인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뇌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를 좀 찾아봤더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너지 공급, ATP를 생성을 한다고 하죠.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또 만들어내고 또 신경세포, 뉴런은 ATP 없이는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TP는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시냅스의 기능을 유지를 하고 전기 신호 등이 필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뇌에서는 또 칼슘 조절을 한다고 하거든요. 뇌세포는 칼슘 농도 변화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칼슘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이 과정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망가지면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활성산소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 즉 ROS라는 부산물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ROS가 너무 많아지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뇌세포를 손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ROS, 활성산소 생성을 조절하거나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래서 뇌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손상이 됐을 때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무계획, 자폐스펙트럼 장애, 편두통, 간질 이러한 다양한 신경계의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그 메틸렌 블루 과학 포장지에 보면은요. 여기 안티에이징 뉴트로픽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저 또 이 뉴트로픽은 과연 뭘까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늘 뉴트로픽 하는데 과연 뉴트로픽이 뭘까 찾아봤더니요. 뇌의 인지 기능, 기억력, 창의력, 학습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천연 또는 합성 물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원을 보니까 그리스어의 노스하고 트로바인이라는 뜻의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뉴트로픽은 그 천연으로 되어 있는 뭐 녹차나 인삼이나 은행나무, 사자갈기버섯. 우리 사자갈기버섯 커피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여기 다 우리 제품에 뭐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천연으로 되어 있는 뉴트로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이나 약물을 기반으로 한 뉴트로픽이라는 게 있고요. 뭐 누페프나 뭐 리탈린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메틸렌 블루도 결국 합성 약물을 기반으로 한 뉴트로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사성 미토콘드리아 지원을 하는 뉴트로픽도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레아틴 너무 반갑죠? L카르티닌, 뭐 니코틴 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대사성을 지원해주는 뉴트로픽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트로픽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 두뇌를 명확하게 만들고 일에 몰입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게 되면 뭐 공부를 한다든지 창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하는 이거 심지어는 인생의 리듬까지도 바꾸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틸렌 블루는 과연 뉴트로픽인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메틸렌 블루는 기존의 자연 성분, 그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코나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진코나 바코파래요. 근데 진코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은행잎 추출물, 진코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 개선제로 많이 쓰이니까 그래 뭐 그럴 것 같아 알겠는데 바코파가 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요 밑에 꽃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바코파 몬니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코파는요,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용 식물이래요. 근데 주로 뇌기능 개선이나 기억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꽃 우리 주위에 너무 흔히 보는 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메틸렌 블루는 메타볼릭 뉴트로픽 또는 뇌의 미토콘드리아 부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메틸렌 블루는요, 기억력, 인지 기능 향상을 시켜주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항산화 및 신경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메틸렌 블루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란색 분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염료나 항말라리아제, 뭐 청산가리, 해독제로 쓰여졌던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경보호, 기억력 개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면서 뉴트로픽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틸렌 블루는 단순하게 각성제가 아니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최적화를 해서 뇌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메틸렌 블루의 연관성을 찾아봤더니 전자 전달기의 보조 역할, 즉, 미토콘드리아라는 전자 전달 체계를 통해서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데, 요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활성산소, ROS를 감소시켜주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고, 생합성을 촉진을 시켜준다.
이 메틸렌블루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억제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즉,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주는 생합성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보고된 효과로는요, 우리 기억력을 개선을 해주고, 또 인지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주의력 및 집중력 증가, 그다음에 신경 염증을 감소시켜주고요, 뇌 피로 감소 및 정신적 에너지 상승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특히 노화된 뇌세포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메틸렌블루 임상 연구 사례, 또 뇌 기능 관련 실험을 좀 찾아봤더니요. 기억력 향상 관련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나 편도체, 뭐 시각 피질 등의 기억 관련 영역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가 된 걸 확인을 했고요. 기억력 테스트의 수행력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단 1회 한 번 저용량의 메틸렌블루 투여만으로도 기억 관련 뇌 네트워크의 효율성 증가가 관찰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모델에서 타우 단백질 억제를 하기 때문에 타우 단백질 응집을 억제하고 시냅스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질병의 진행을 지연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틸렌블루는 단순히 대사 개선뿐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리 자체를 타깃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파킨슨병 모델에서의 신경보호 효과, 메틸렌블루 투여 시에 도파민의 뉴런 손상을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회복을 시켜주고, 막을 회복시켜주고, ATP 수치를 회복시켜주고, 운동 능력을 개선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울증 및 불안 관련 작용으로는요, 기분 안정, 그다음 불안 감소 효과가 관찰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세로토닌 작용제, 즉 우울증, SSRI 같은 그런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세로토닌 증후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화 억제 및 항산화 관련 연구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메틸렌 블루는 미토콘드리아 효율 증가 및 ROS, 활성산소죠. 생성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노화 세포에서도 ATP 생산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화 세포에서 ATP 생산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안 늙겠죠? 수명 연장과 유사한 생리적 효과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틸렌 블루하고 그래서 치매를 연관성을 좀 봤거든요. 근데 치매는 우리가 흔히 치매 하잖아요. 근데 치매는 병명이 아니고 질병명이 아니고 증상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그다음에 전측 두엽 치매, 뭐 파킨슨 병성 치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질병명이에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유발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치매가 100%라고 하면 그 중에 7, 80%는 알츠하이머병이래요. 그래서 가장 흔한 치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치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와 메틸렌블루의 연관성은 도대체 어떤 건가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메틸렌블루는요, 치매에 타우 단백질이 생성이 많아지면 알츠하이머를 유발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우 단백질을 억제를 하면서 알츠하이머 진행을 억제를 시켜주고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줌으로 인해서 뇌 에너지의 대사를 유지시켜주고, 시냅스 기능을 향상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인지적 저하를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뇌세포 손상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치매 치료제로 공식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메틸렌블루를 복용을 하는 게 우리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틸렌블루의 사용 범위를 보니까요, 뭐 메트 헤모글로비널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소 운반 장애를 일으키는 메트 헤모글로빈을 정상 헤모글로빈으로 환원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좋은 거잖아요. 근데 메트 헤모글로빈은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산소 운반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지난번에 손예심 스폰서님도 그 동물들 그 진단 시약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청색 염료로 수용하는데 수술 시에 조직을 식별을 하거나 아니면 요로 추적 검사 등에 이 쓰여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항기생충제로도 쓰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특히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단보조제로, 그리고 위장관 누궁이나 방광, 천궁 탐지 등에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보조 인자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달
의 복합체 1, 3를 우회를 해서 ATP 생산을 증가를 시켜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ROS 생성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니까 항산화제의 역할, 그 다음에 DNA 손상이나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감소시켜주므로 세포 노화를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을 핵산 염색제로도 DNA를, RNA를 식별할 때도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광감작 치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메틸렌블을 먹고 나면 햇빛을 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특정 파장의 빛과 함께 사용되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데도 작용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메틸렌블루를 복용을 한 뒤에는 햇빛을 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연구에 그래서 즉 사스라든지 코로나, HIV HIV 뭐죠 그 에이즈 그런 거를 등의 그런 질병에도 광활성 항바이러스 효과가 관찰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피부 항노화 연구에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족관 항균제로도 쓰여진다고 하거든요. 저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어항에 그 살균제를 넣을 때 그게 파란색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메틸렌 블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틸렌 블루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활성산소 감소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 보호 생합성 촉진을 시켜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메틸렌 블루가 종류가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정제 캡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액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유도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제 캡슐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그냥 가장 편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발전한 게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스트립형으로 필름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아마 저희 메틀렌블루 그거를 지금 이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면 그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제나 캡슐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윗속에서 이게 녹고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흡수율이 약간 뭐 액상보다는 낮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 필름 형태 같은 경우는 입천장에 붙여서 바로 얘를 녹이잖아요. 그럼 바로 뇌로 훨씬 더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부구조에서는 필름 형태로 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액상형 같은 경우는 구강점막을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작용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얘는 정량을 지키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액상형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훨씬 더 입술이라든지 혀라든지 파랗게 되는 게 훨씬 더 좀 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도체형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치료 재료만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을 뺐대요. 그래서 개량한 파란색 색소를 빼고 개량한 약물로 위장관의 흡수가 높고 뇌의 투과성을 높여주고 위장 자극을 낮춰준 걸로 요거는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이런 임상시험 대상군에게 약물 의학적 연구용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리보그센 메틸렌 블루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파란 분말을 이렇게 스트립제로 용해용 필름으로 15장이 한 박스 한 달분 분량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격일 하루에 한 번에 한 장을 쓰지만 그렇지만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이따 저 영상도 보여드릴 거지만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걸 권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P 등급의 메틸렌 블루 약 20mg 추정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g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무첨가, 모든 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요거 이제 인증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분석 인증서에도 보시면, 여기 빨간 줄 쳐준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포장재 뒷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메틸렌 블루 USP 20mg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USP가 뭔가를 봤더니요. 요거는 미국 약전청 같은 데서 이제 승인을 내주는 건데, 순도와 안전성과 안전성이 기준이래요. 그래서 보통 최소 98%에서 99.9%. 우리 순금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순도가 가장 높은 제품에 그래서 건강보조제, 뇌기능 보조제로 섭취가 가능한 것들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 이렇게 11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카페인도 없어요. 뭐 설탕, 동물시험도 안 해요. 뭐 글루텐 프리, 가공된 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제3자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가지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What's the best way to take your methylene blue? I'm going to show you 3 different ways and you can decide which one works best for you. The first one is the way it was designed. Simply pull out a pack, open it up, find the dissolving strip.
Get the back of your tongue wet. This is a dissolving strip, just like a Listerine strip. Simply put it on the back of your tongue. It takes a couple minutes to dissolve. It's got a very strong minty taste. Some people don't mind it. Some people don't love it. And that's why we have some other options. But while it's dissolving, try not to rub your tongue on your teeth or your teeth could turn blue. If they do, you can simply brush them. If you don't want the blue tongue or you don't like the taste, here are two other options. The way that I do it is I simply swallow it. I fold i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 fold it in half again like this. And you can swallow it with water, you can swallow it with a different drink. I've got my greens and collagen drink here mixed together. This is our Live Good Super Greens, great for digestive health, as well as our collagen, great for hair, skin, nails, joints, just an amazing product. But I do this for two reasons. Number one, I don't love the taste of the methylene blue, and this helps mask the taste a little bit. Also, it's a little bit thicker than water, so I'm able to swallow it a little bit easier. So I'm going to do it right now for you. I get the back of my tongue wet, put it as far back as I can, drink. Easy as that. The third way is to simply drop a dissolving strip into a glass of water. Let it dissolve. If it's warm, it dissolves a little bit faster. If it's cold, it's going to take a little bit longer. Let it dissolve for a couple minutes. I recommend drinking it with a straw, because if you don't, again, your tongue could turn blue, your teeth could turn blue. This way it goes straight down, no blueness. Maybe a little bit I got on my tongue. To really maximize your results with your methylene blue, no matter which way you decide to take it, try to get some direct sunlight on your skin within 5 minutes of taking the product, and try to stay out there for about 5 or 10 minutes. Methylene blue is considered photodynamic. That means it has a response to light that further increases the energy production of the mitochondria. So if you can, get outside, get a few minutes of sunlight. It just increases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But either way, you're going to love this product. It is amazing for focus, for concentration, for memory, and the long-term effects are even better. As we get older, we tend to forget things. We walk into the kitchen, forget what we were there for, misplace our keys, can't pull up words. This product really helps with all of that and helps eliminate it as we get older, as our brain maybe gets a little bit slower. But one more thing, don't take methylene blue every single day. You don't want your mitochondria to rely on it to work correctly. So we recommend every other day, maybe 2 days on, 2 days off, 3 days on, 3 days off. But try to mix it up. You're going to love this product. It is absolutely awesome. 자, 우리 벤 글린스키 회장님께서 아주 영상을 굉장히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 하나로 메틸렌블루를 다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복용 방법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혀 끝에 붙이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굿 파우더 제품, 지금 저 회장님은 그린과 콜라겐과 같이 함께 마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아주 작게 접은 뒤에 그냥 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스트립을 물에 녹여서 빨대로 삼키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효과는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다음에 반드시 5분에서 10분간 햇빛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놀라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즉 요거를 드시고 나면, 메틸렌블루 복용을 하고 나면 파란 소변, 그 다음에 혀가 이렇게 파랗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입안에서 다 녹여서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다 파랗고요. 이렇게까지 파랗지는 않고요. 그냥 혀의 반 정도가 좀 파래지거든요. 그리고 이 소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거나 아니면은 녹색이거나, 그게 이제 처음에 아침에 만약에 드셨다 그러면 한 점심 때부터 이제 그런 소변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신 분에 한해서.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그런 색깔이 약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변 색깔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내 몸에 정말 이상이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바로 소변 색깔로도 내 건강의 척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에너지 집중력이 향상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기억력이, 기분이 상상이 되거나, 그리고 또 졸리거나 평온해진다고 해도 그거는 신경의 밸런싱 효과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성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아주 조그만 저자극, 고효능이라는 놀라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메틸렌블루의 가격을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요게 지금 제가 어제 자료 준비하면서 쿠팡에서 리브굿 메틸렌블루를 쳤더니요, 금액이 17만 3천 원, 13만 2천 원이 제일 싸고요, 21만 420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요게 지금, 저희 거는 지금 1,500원 환율 계산해도 19,000원이거든요. 12.95달러. 근데 이렇게 지금 7배에서 10배 이상 이렇게 비싸게들 팔고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어, 트러블루는요, 이 고용량이더라고요. 보니까 요 한 팩 안에 내정이 들어가 있대요. 네알. 이게 저기 정제거든요. 그래서 네알이 들어가 있어서 한 정에 50m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한 4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사무늬 제품 같은 경우는 59ml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1% 농도기 때문에 아마 우리랑 용량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1ml씩 한 번에 작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0불이면은 얼마예요? 4만 5천 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무엇으로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저희 리뷰굿 제품이 뭐 제품 측면에서 효과 면에서 아니면 이 가격 면에서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G6PD 결핍증 환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G6PD가 뭔지. 보니까 적혈구 내의 에너지 대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래요. 근데 이 효소에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용혈성 빈혈이나 황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증 환자, 그러니까 즉 빈혈 환자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임신 수유 중인 여성, 그다음 심장 간질환자는 뭐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드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이 SSRI, SNRI, MAOI 요거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항우울증 약을 복용하시고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밑에 뭐 트라마돌, 디펜히드라민, 어렵네요. 메타돈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진통제, 즉 항히스타민제로 분류되는 약품들이거든요. 즉 신경계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상의한 후에 복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메틸렌블루는요, 이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정량을 지켜서 복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다른 제품들은 사실 특별히 또 우리 리브굿은 메가요법을 권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뭐 내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하루 팩트포 뭐 8알, 10알 저는 먹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목감기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팩트포로 그냥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이 넘도록 지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게 바로 리브그 제품의 우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메틸렌 블루만큼은 반드시 정량 복용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메틸렌 블루 우리가 이제 제품 공부를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 성분이 어떤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에 여러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거 저는 또 그런 쪽에 좀 약해서 좀 어떻게 해볼까 준비하다가 이렇게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벤클린스키 회장의 그 영상에는 제가 밑에 자막을 번역해서 달아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핸드폰용으로 릴스용으로 이렇게 쇼츠 형식으로 찍어 놓은 거라 세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혹시나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영어는 감으로라도 좀 알아듣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오늘 낮부터는 날씨가 다시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엔 또 낮과 아침, 저녁에 온도차가 심하니까 특별히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반드시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군만 김경선이었습니다.